수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순례길 학교에서 만들어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주 변호사님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길은 곤지왕 순례길과 삼국지 순례길인데요. 이름부터가 스케일이 커 보입니다. 어떤 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곤지왕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곤지왕 순례길을 기획하게 된 계기나 영감이 무엇인가요? 곤지왕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99%가 모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공부하기 네. 전까지. 네. 아마 곤지왕도 아마 우리 곤이도 저 때문에 알게 되지 네,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책 읽다가 보니까 그 네. 정재수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야사학자이신데 네. 우리가 모르는 백제사라는 책을 내셨고 네.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백제에 대해서 네. 내가 한 10%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내 역사를 좋아하는 네, 저도 그러게요. 책도 많이 백제 읽으시는데. 아니 백제 역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백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10%도 몰랐구나. 네. 왜냐하면 백제에 대해서는 앞에 생략, 중간 생략, 뒷 생략 뭐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백제사를 이해하는 거는 대부분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해하는데 네. 삼국사기에 쓴 그 김부식이 신라 사람이잖아요. 네. 신라와 이 백제는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죽어라 싸웠죠. 싸웠고 결국은 나중에 삼국통일됐을 때는 그때 의장이 그 신라의 성을 40개나 이제 뺏으면서 네. 신라는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 신라가 셌다가 네. 이제 후퇴하고 의장 때는 이제 백제가 압도하게 되는데 네. 압도하는 국력으로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가 둘만 싸웠다면 네. 신라는 진작에 망했겠죠. 그 정도의 국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예. 뭐 지금도 생각해봐도 백제 쪽에는 평지나 또 해양 무역으로 그런 돈도 많이 벌고 문화도 발전돼 있었고 네. 신라 입장에서는 논도 별로 없고 네. 문화도 떨어져 있고 뭐 백제와 고구려에 막혀서 네. 중국의 문명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좀 후진 국가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 국가고 인구도 많은 백제와 네. 그 다음에 산속에 사는 좀 야만적이고 가진 게 없는 신라.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백제가 뭐 맘만 먹으면 신라를 망하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신라가 이때 그때 잘한 게 뭐냐면 네. 외교를 잘한 거죠. 예, 네.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고구려에 갔다가 차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까지 가서 결국은 같이 이해관계가 맞았던 당나라랑 백제와 고구려를 치기로 해서 네.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가 역사에서 없어지고 네네. 신라가 승자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의장만 있었던 그 시절에 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못 살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통일을 하다 보니 통일한 후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김부식은 고려 사람이지만 뼛속같이 신라 사람이니까 경주 김씨잖아요. 뼛속같이 신라 사람이다 보니까 삼국사기를 정리하면서 신라의 얘기는 뭐 봉기가 12개인데 또 백제는 6개밖에 안,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썼고 네. 뭐 중간 생략 뭐 하거나 아니면은 폄하하거나 막 이런 네.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깨준 게 바로 정재수 작가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전 놀랐어요. 네. 이렇게 백제가 대단했구나. 네. 백제에 관련된 중국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백제가 중국 땅까지 와서 점령해서 했다, 지배했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에이 말도 안 돼. 네. 지금도 서해 건너기가 힘든데 그 당시 1500년 전에 막 백제가 그 중국을 넘어가서 뭐 네. 요동 땅이랑 산동 땅이랑 뭐 지배했다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내 편견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 역사, 그러니까 피해를 본 중국 역사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네. 우리가 과장을 한다면 우리는 있지만 네. 피해를 본 그 중국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중국의 여러 기록에 백제가 저기 중국의 요동 땅하고 산동 땅을 지배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 그 좀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일본 서기라는 거 우리가 지금 위작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거기는 보면은 뭐 일본 서기 보면 일본한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공을 바쳤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네네. 그 조금 뭐 못하는 나라나 피해본 나라는 과장해서 쓰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본 건 안 쓰거든. 근데 중국 네. 입장에서 그 당시에 뭐 백제가 중국 땅까지 와서 지배했다라는 걸 쓴 걸 보면 그건 있는지 알았는데 나는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말이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재수 작가님 책을 보면서 김부시가 오히려 우리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네. 것을 감추는 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토대로 그런 역사를 그분, 쓰신 그러니까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국사기 쓴 걸 보면은 뭐 네. 김부식이 혼자 쓴 게 아니라 그때 네. 당시에 잘 나가는 학자들 여러 네. 명이서 네. 정리를 한 거죠. 기존까지 나와 있는 네. 중국, 한국에 있는 책들을 정리를 했는데 네. 삼국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는 거 보면 네. 지금 국정교과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입맛대로 막 바꾸잖아. 지금 정권대로. 네네. 그때는 더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래. 네.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없앨 건 없애고. 네. 그렇게 나온 게 삼국사기예요. 나는 이렇게 역사를 보고 싶어. 네. 그 당시 정권에. 그게 삼국사기인 거죠. 그러면 정재수 작가님은 그 국정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참고로 삼으셨나요? 그러니까 정재 작가님 만나봤을 때 봤더니 네. 그 일제시대 때 네. 국내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본에 국내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네. 일본 황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도서관이 있대요. 그 도서관에 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조선인인데 일본어를 잘하는 조선인이 네. 알바로 들어가신 것 같아. 네. 거 가서 이제 서류 정리하고 문서 정리. 너가 이제 일본어 잘하고 한자 잘하니까 네. 이거 해라고 들어갔는데 네. 이분이 거기서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네. 원래 삼국사기나 이거에 원료로 쓰였던 원작인 역사서,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네. 그거를 필사를 했대요. 네. 그 필사본을 다 필사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청의 비밀 자료를 우리 옛날에 무슨 뭐죠? 움베르토 에코의 무슨 뭐였더라? 장미의 이름으로? 뭐 거기 보면은 네. 막 교황청의 비밀 도서관 있잖아. 그래서 네. 금서들은 다 모아놨잖아. 뭐 그런 식의 느낌? 그 국내청이 그래서 네. 우리는 사라진 네. 그런 역사책들이 거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 1이라면 네. 거기에 10이 있대요. 와. 그거를 이제 추려 쓴 거지. 네. 그 김부식은 추려 쓴 거고 자기가 네. 그 기록하고 싶은 것만. 근데 네. 원 자료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삭제한 거죠. 삼국사기는. 그래서 네. 그거를 근데 그 필사본이 지금 나와 있어서 네. 그 필사본과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서, 네. 일본의 서기, 고사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백제사를 다시 쓴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게 곤지왕이에요. 아. 그래서 곤지왕은 네. 몰랐는데 일단 그 백제를 네. 세 단계로 역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한성백제 시대. 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한성백제는 이 지금 위례성, 네. 하남시, 네. 송파구 이쪽에 풍납토성, 그다음에 몽천토성. 뭐 여기가 원래 한성백제의 중심지였고 네. 두 번째는 피난을 갔던 웅진백제. 네. 예. 거기서 한 60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비백제가 망할 때까지 한 150년. 네. 그리고 서울에 한 450년.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성에 있었고 웅진에 잠깐 있다가 사비에 갔다가 망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백제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재수 작가님의 책에서는 아니다. 백제를 만든 사람이 뭐 온조 비류 얘기하지만 온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온조도 있지만 비류계도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구태계를 김부식이 빼먹었다.
구태계는 저기 그 요동성에 있었던 그 부여의 세력인데 네.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이미 백제는 만의 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 일대가 만 일대인데 네. 이것도 한 나라가 통일한 것이 아니라 네. 연합체인데 네. 그 나라 중에 한성백제는 네. 원 오브 댐이었던 거죠. 나라 중에 아. 하나였던 거지. 근데 그 저기 요동에 있는 구태계의 백제가 네. 거기서 이제 망하면서 한국으로 내려와서 부여 공주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네. 또 얘네들이 그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네. 이 신라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백제 외 가야가 신라를 침입하니까 네. 이 신라가 또 고구려를 불러들였어요. 그때 네. 고구려의 왕이 광개토 대왕이야. 그래서 네. 우리 이 한국 남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공주에 있던 구태계들이 네.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정대수 작가님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요거 다 중앙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태계와 관련된 행적은 네. 다 없어져요. 삼국사기에서 네. 없어지고 그냥 뭐 한성백제 망해서 웅진에 있다가 네. 사비로 왔다가 나중에 신라가 통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전개하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백제가 하다 죽었구나. 네. 그냥 의정왕이 삼천궁녀랑 놀다가 망했구나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삼천궁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의정왕은 초반에 신라를 압도할 정도의 국력으로 신라를 점령했던 군주였고 네. 나중에 뭐 예식진이니 뭐 이런 애들이 반란 좀 배반을 해서 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부활운동이 일어나고 좀 왜곡된 부분이 많네요. 왜곡된 것도 많고 감춘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거는 우리 후세가 안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신라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 같아. 우리 신라만 황금의 땅이고 뭐 이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 김부식이가.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정권에 맞는 뭐 그렇게 정권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곤지왕이 네. 이제 한성백제가 망할 때 한성에 있었다가 네. 공주로 가기 전에 일본으로 가요. 또 일본에 갔다가 네. 갑자기 그 또 이게 한성백제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들어와. 네. 그러면서 정리를 하다가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거는 이 곤지왕의 자식들이 네. 동성왕, 문영왕이 돼요. 의정왕까지 다 곤지왕 계열이에요. 네. 한마디로 곤지왕 후손들이 백제가 망할 때까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곤지왕은 구태계라고 계열인가요?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구태계인데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돌아온 다시 거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군대를 가지고 와요. 어. 동성왕도 군대를 가지고 오고 네. 막 일본에서 막 군대 5천 명씩 막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일본이랑 그때 야마토였거든요. 네. 야마토랑 백제가 무슨 사이지? 그리고 거기에 파견 갔던 왕자가 네. 돌아올 때는 병력을 5천 명씩이나 데리고 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게 역사에 안 네. 나오거든. 그러니까 네. 일본 서기엔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아니 보냈다고 나온다고요. 보냈다고.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그러니까 야마토랑 이 백제의 관계를 네. 동등한 관계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야마토가 위냐, 네. 백제가 위냐, 뭐 이런 논쟁을 해요. 네. 아니면 같은 거냐. 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찾아가는 길이 곤지양 순례길이에요. 찾아보자 이거예요. 직접 가서. 굉장히 재미있겠는데요. 네, 우리 안 알려져 있는 잘못 네. 알려져 있는 역사를 우리가 네. 찾아서 우리가 뭐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일본을 가는 건가요? 일단은 한국 편이 있고 네. 일본 편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원래 곤지왕이 있었던 데는 네. 한성이에요. 네. 근데 일본 간 사이에 한성이 털려가지고 웅진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웅진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항성, 웅진, 그 다음에 뭐 사비는 이제 뒤에 그 성왕 때 옮기긴 했지만 네. 아무튼 요 일대에 백제의 역사의 유적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편에서는 네. 일본에 이 곤지왕을 모시는 아스카베 신사라는 데가 있어요. 아스카베 신사라고 오사카 남부 쪽이에요. 곤지왕을 모신 신사가 있어요? 일본엔 있고요. 네. 한국엔 없어요. 그래서 정재수 작가님의 꿈이 네. 한국에 곤지왕의 신사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신사가 일본에 있는데 네. 이게 옛날에는 거의 황실급이었는데 네. 지금은 쪼그라들었어요. 일본도 네. 임진왜란과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네. 한국의 흔적을 많이 없앴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쪼그라져 있지만 네. 그게 황실에서 관리했던 그 신사였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네. 예. 그 왜 황실에서 왜 관리하겠어요? 황실급이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로얄 패밀리였던 거죠. 네. 예, 곤지왕. 그리고 곤지왕의 자식들이 특히나 그 동성왕도 그렇고 문효왕도 일본에 있다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백제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칠지도라는 것도 있고요. 네, 네. 또 그 청동거울 중에 그 문효왕이 거기 남제왕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 이제 저기 일본에 있는 왕한테 준 청동거울이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 네. 정확하게 보면 백제가 위예요. 아. 백제가 위고 그 네. 다음에 일본에 있는 분 아래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네 후세까지 잘 보존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네. 그러면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면서 야 왕 내가 이거 너 네 천세까지 네 보존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문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백제가 야마토보다는 위였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더 나가면 백제나 야마토나 네. 같은 지배계층은 네. 같지 않았나. 네. 이러한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아마 그거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곤지왕의 뭐 업적이나 생애가 네. 이 순례길을 다니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록이 많지 않은데 네. 일부 이제 일본 서기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위대하고 훌륭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네. 백제와 야마토의 네. 접점에 있는 사람이다. 아.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네. 이걸 통해서 일본도 변했고 네. 백제도 영향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지왕 후손들이 네. 의주왕까지 쭉 왕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백제에서도 의미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곤지왕이 가서 일본에서 했던 역할들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제가 볼 때는 야마토와 이 백제가 교류한 게 무슨 몇십 년 교류한 것이 아니라 네. 몇백 년간 교류를 해요. 그래서 그 서로 결혼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 백제에서 왕들을 일본에 계속 보내.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어려도 되면 또 왕으로 와. 네. 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 생각하면 식민지 본국이 있고 네. 식민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사람들 거기 총독에 내보내. 네. 예를 들어서 좀 우리한테는 슬픈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네. 35년간. 네. 그때 와서 처음으로 총독된 사람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네. 예. 최고의 실력자냐.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자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에서. 음. 왜냐면 식민지를 여기 딱 조선을 삼으니까 네.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가면 그 사람이 총리야. 뭔지 알겠죠? 네. 이게 식민지에 뭘 보낸다는 것은 네. 최고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튼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기 곤지왕도 그때 계로왕이 보냈는데 계로왕이 동생인가 돼요. 그래서 보냈는데 왕의 동생을 보낸 거예요. 네. 일본에 왜 보냈겠어요? 최고 실력자를. 네. 그 다음에 또 위험해지니까 또 그 나라가 망하니까 또 와. 네. 또 자식들도 보내고. 네. 이거를 그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본국은 백제고. 네. 그 다음에 뭐 식민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또 저 백제가 또 다스리는 땅으로서의 그 야마토. 거기에 이제 최고의 지도자를 보내는 거죠. 필요하면 네. 다시 오고. 네. 왔다 갔다 하고 또 그쪽에 군대가 있으니까 본국이 필요하면 또 군대도 데리고 오고 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길은 뭐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난 건가요? 뭐 한국 편도 길이 뭐 거의 구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그 이제 아스카 나라 네. 요 시대 그리고 야마토 시대가 있어요. 네. 야마토 시대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제 백제가 망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일본이 그 다음부터 문화가 꽃을 피워요. 헤이안 시대까지. 그러니까 네. 헤이안 시대 그 전을 이제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네. 아스카 나라 시대. 네. 아스카 나라 시대까지
백제 사람들이 갔을 때 유적들, 뭐 백제사라든가 뭐 백제 이름이 붙은 데가 많아요. 네. 예,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면 네. 당시 고대의 백제와 야마토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네.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느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을 지금 설계하실 때 또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요소들도 다 가미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일본 이 왕인 선생 아세요? 왕인 선생? 예.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왕인 선생은 네. 그러니까 백제에서 네. 일본에 처음 네. 한자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아. 그게 아마 400년대, 400 몇 년대인가 되는데 네. 이제 그때도 백제 왕이랑 왕자랑 같이 들어가요. 왕인이. 아, 네. 예. 그래서 그때 천자문과 논어를 처음 전해줬다고 네. 일본 서기에 나와요. 아. 일본 공식 역사서에 네. 백제로부터 왕인이 한자와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와서 한자를 전달해줬다라는 네. 네.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글이 없었던 거지. 네. 예.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거기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삼국사기는 안 나와. 삼국사기 왕인이 안 나와. 백제가 한자를 네. 일본에 전달해줬다라는 거는 삼국사기는 안 나와요. 안 쓴 거네요. 안 쓴 거지. 아. 그런 건 빼야지.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는 네. 어떤 사람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평생 안 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 백제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게 백제랑 일본이랑 또 신라랑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바다가 있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네. 백제가 망하고 우리 계통은 신라가 통일하면서 네. 이 일본 야마토 입장에서는 신라는 천천지 원수죠. 아. 왜냐면 우리 그 백제가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백제를 망하게 했어.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일본에 대거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보기 싫은 거지. 아. 교류를 안 해. 네. 뭐 견수사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있는 일부 있는데 아니 이제 서로 교류를 안 해. 어. 교류하는 거는 외구들밖에 없어.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만 네. 가끔 오고 네. 서로 이제 교류를 안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야 너네랑 얘기 안 해. 우리는 바로 중국이랑 거래할래 그러면서 네. 이제 뭐 견당산이 견수산이 그러면서 네. 이제 바로 저기 중국으로 보내요. 아. 예전에는 한국을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여 왔거든 백제 때까지는. 네네. 근데 백제가 망하고 하면서 그 일본을 야마토를 지배했던 본류가 다 백제계 사람들이다 보니 네네. 신라는 싫은 거야. 이 아. 반도를 안 통하고 네. 그냥 내 중국에서 바로 받아들일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국과 이 일본은 교류가 딱 끊어져요. 네. 예. 그래서 뭐 별로 교류가 없어. 가끔 이제 친일파로 오는 거지. 네. 몽고 때 한번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네. 임진왜란 때 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세상 변하니까 또 우리 조선 말에 또 오고. 네. 예. 원래는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곳이에요. 네. 근데 삼국이 통일되면서 관계가 끊어진.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길을 이제 구상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나요? 이거를? 그럼요. 왜냐면 네. 예, 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면 다니게 돼 있고 네. 제가 만드는 길은 의미 있는 길이잖아요. 네. 예, 그냥 다니는 길이 아니고 통행로가 아니고 네. 거기 가서 뭘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백제가 일본보다 우월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뭔가 서로 교류가 많았다니까요. 일본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고 피할 수도 네. 없는 나라고 네. 뭐 역사가 있어서 감정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피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야 돼요. 네. 우리가 또 전쟁할 거예요. 우리가 그 보복으로 일본을 식민지 만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 또 우리한테 과거처럼 해서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교류가 많아야 돼요. 아. 서로가 언제 어떻게 잘 교류했고 잘 지냈는지를 알면 네. 우리는 원래 잘 지내던 나라야. 아.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이런 나라가 돼야지. 네. 네. 너 옛날에 날 괴롭혔지. 넌 죽었어 나중에. 뭐 이렇게 보복하고 네. 뭐 안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외교 관계가 중요하고 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아주 네. 뭐 아프리카 있는 나라면 무엇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네. 거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돕기도 하고 네.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서로 네. 침략하고 미워하고 편견을 갖고 이거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 가서 직접 밥 먹어보고 네. 사람들하고 접해 보면 네. 오해를 하지 않거든. 네. 일본 사람들도 우리 와야 되고요.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곤지암 순례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류가 많았고 네.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계통이기도 했고 네. 네. 이런 것도 느끼면서 서로 우린 친하니까 네. 잘 지내자. 옛날부터 우리 친했어. 그러니까 아. 지금도 친하게 지내. 우리가 몇십 년, 100년 전에 침략한 건 잘못했어. 근데 우리 원래부터 친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피야. 네. 같이 잘 지내.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 길을 뭐 일본인들도 관심이 있을까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아, 어차피 서로 쌍방이 네. 그런 그러니까 교류라는 게 쌍방이 서로 네. 이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일본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본인들도 이제 저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극우도 네. 있고 네.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모두 일본인이 우리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 네.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서 서로가 잘 교류하고 뿌리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느낀다면 뭐 분명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네. 이 이제 순례길을 구상하시면서 가장 큰 도전이랄까요? 그런 거는 뭘까요? 도전인 것보다도 네. 전 도전을 좋아해요. 네, 도전하면 도와주는 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 뜻을 전하고 하다 보면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한테서 또 기대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네.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곤지왕 순례길도 재밌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성과를 내서 한국과 일본에 이런 길이 있다. 네.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서로 교류하는 계기가 이 길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정재수 작가님도 그걸 원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런 곤지왕이 다시 살아나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네, 네. 중심 인물이 되는 아, 그래서 한국에 사당 만들고 네. 일본에도 이제 신사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러면 양쪽에서 다 모시는 분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분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연결돼서 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네, 그래서 관계가 있으니까 잘 지내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곤지왕 순례길에 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곤지왕 순례길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곤지왕이 어떻게 생겼나요? 곤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데요. 네. 정재수 작가님이 자다가 꿈을 꿨대요. 맨날 이제 곤지왕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꿈에 곤지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네. 따르면 네, 거의 뭐 꽃미남인 거죠. 그래서 네. 그분이 그거를 몇 번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얼굴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화가한테 얘기를 해서 네. 곤지왕의 그 모습을 그려냈고 네. 그 모습이 그 일본의 그 아스카베 신사의 네. 곤지왕의 영정으로 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책에 나와요. 네. 그래서 곤지왕 되게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타이틀로 곤조왕을 내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곤조왕. 제가 저는 조씨라서 곤조왕을 네. 만들어서 거기다가 얼굴을 넣었는데 네. 그 정재수 작가님이 보더니 네. 이게 더 곤지왕 같다고 막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로 믿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장군의 모습, 그러니까 여리여리한 모습보다는 장군의 네.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꿈에 그 정 작가님 꿈에 나타난 건 네. 뭐 그 곤지왕은 맞을 텐데 네. 그 껍데기는 본인이 어디 방송에서 봤던 사람을 좀 연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기가 쉽겠죠. 네. 네. 그럼 이 곤지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인물인지? 곤지왕은 일단은 그 이제 곤지왕의 아들이 삼화왕이에요. 삼화왕이 문영왕인데 네. 문영왕이 사실은 거의 그 웅진을 재건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동성왕도 아들이고 네. 문영왕도 아들이고 뭐 문영왕이 뭐 저기 계로왕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설도 있지만 과정을 봐서는 지금 정설은 이 곤지왕의 아들인데 사실 동성왕 때하고 문영왕 때 네. 백제가 완전히 회복을 해요. 왜냐하면 한성백제 때 네. 깨지고 나서 이제 공주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약해진 이 백제의 힘을 키우는데 네. 이 두 왕 때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왕에 대한 업적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이제 또 땅을 개척해요. 네. 옛날에는 안 믿었죠. 네. 근데 뭐 서해 바다를 이렇게 뭐 백을 몇백 척 끌고 가서 중국을 점령하고 왔다. 네. 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했을까? 근데 역사 기록에 그게 나올 정도로 네. 동성왕과 문영왕 때 상당히 이제 백제가 강건해졌고 이 기반을 만든 사람이 결국은 저는 곤지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물질적인 자원이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 야마토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야마토가 거기가 이제 우리보다는 좀 위도가 낮다 보니까 네. 뭐 물산도 좋고 특히나 저기 아스카라든가 나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오사카 남부 쪽에 흐르는 강이 야마토 강이에요. 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물산도 많이 나고 네. 또 지진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적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거기다가 나라를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일본의 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러면 곤지왕으로부터 저희들이 네. 배울 점이 뭘까요? 곤지왕으로부터 배울 점보다는 곤지왕이라는 그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네. 예, 그걸 매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백제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야마토에서도 일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곤지왕이라고 하고요, 네. 백제에서는 곤지왕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백제에서는 왕이 된 적이 없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네. 일본 서기에 곤지왕이라고 나와요. 왕하고 왕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왕자는 많잖아. 네. 왕은 그 시절에 그 지역에는 하나뿐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황실에서 왕의 대접을 받았고 뭐 어떤 심한 사람은 천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왕급 대우를 받는 황실에서 왕급 대우를 받는 대단한 분이야. 야마토에서 네.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다. 그러니까 두 분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 백제. 삼국의 왕이 될 정도니까 네. 이 곤지왕의 위세는 컸다라고 아. 평가할 수 있고 네.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네. 곤지도 몰랐잖아요. 곤지왕이 있는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그런 인물이 백제 역사에 있었고 삼국사기에 곤지는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뭐로 나와요? 나오냐면 네. 그 웅진으로 돌아와서 네. 독살당했다 딱 한 줄 나와요. 독살당했다? 예, 예. 왜냐하면 네. 이제 그때 이제 좀 불안했는데 네. 예, 웅진에 있을 때 되게 불안했어요 정권이. 네. 왜냐하면 원래 정권을 잡던 세력들이 해씨였어요. 해씨. 네. 예, 해모수. 네. 예, 해모수 뭐 부여의 해모수 그 해씨예요. 네. 예, 그 해씨가 내려와서 백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해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그 해씨 부인이 짐독을 주어서 죽었다 그래요. 짐독이라는 게 짐독? 뭔지 아세요? 무슨 짐은 새 이름이에요. 그 새의 깃털에서 나오는 독이 있대요. 네. 그 독을 가지고 이 곤지왕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는 딱 한 줄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인물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네. 죽은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네. 삼국사기에서 왜 그 사람 죽었다는 기록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자세히 나와요. 네. 예. 그 사람이 일본에서 네. 뭘 했는지, 네. 뭐 어떻게 넘어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곤지왕 순례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삼국지 순례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국지는 중국의 삼국지를 말하는 거지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삼국지는 그 나관중이 원나라 네. 때 쓴 소설이고요. 네. 삼국지연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삼국지로 이해하고 있고, 네. 거기에 뭐 유비, 장비, 관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조조 나오고, 뭐 성곤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판타지로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 판타지가 역사인 줄 알아요. 네. 예, 근데 역사가 있고 또 소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허구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네. 한 30%는 역사, 70%는 그냥 픽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는 중국의 이제 후한 말기 네. 예, 이게 분열을 하면서 삼국으로 분열되고 다시 이제 나중에 사마이의 그 자식들이 진나라 만들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네. 위나라군요, 위나라인데, 그 통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기린 그 소설이죠, 삼국지가. 네. 네. 그러면 이 삼국지 순례길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순례길 중에 중국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워낙 이제 넓어서 중국을 다닐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우리 중국에서 좋아하는 거가 이제 삼국지고 네. 또 제가 서초 독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삼국지의 최고 전문가인 허우봉 교수님을 알게 돼서 네. 그분과 함께 순례길을 만들어서 한번 다녀보자 네. 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만든 길입니다. 그러면 뭐 이 길도 코스가 정해져 있는 네, 건가요? 코스는 정해져 있는데 이 코스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허우봉 교수님이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고 네. 그 전문가님이 코스를 짠 다음에 네. 4회에 걸쳐서 네. 그 지역을 탑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다 못하고 중국을 4번 가야 돼요. 쪽에서. 그래서 삼국 처음에 시작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네. 그 삼국지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들을 다니면서 네. 또 삼국지의 내용을 또 생각해 보면서 네. 재밌게 삼국지를 이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국지에 수많은 영웅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영웅들이나 또 사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순례길에서 강조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있나요? 이제 삼국지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관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조를 좋아하고, 네. 어떤 사람은 유비를 좋아하고, 그건 뭐 자기 자유죠.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캐릭터가 네. 원래 역사적인 경우에는 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 네. 이 소설 삼국지에서는 캐릭터가 그 성격 불변에 어떤 놈은 영혼이 나쁘고, 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착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마이를 좋아해요. 네. 사마이가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노련한 사람, 네. 예.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사마이예요. 네. 예. 뭐 저기 유비, 관우, 뭐 네. 조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후의 승자인 저는 사마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삼국지 순례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나 교훈은 뭘까요? 예, 삼국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동양에서 나온 뭐 책 중에 가장 재밌고 네. 그리고 동양 사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거예요. 특히나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삼국지를 꼭 알아야 돼요. 네. 삼국지에서 가장 그 나중에 잘된 인물이 제가 볼 땐 네. 관우예요. 네. 왜냐하면 관우는 신이 됐어요. 원래는 동네 깡패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각색이 되다 보면서 네. 이제 그 중국인들한테 돈 벌어주는 신이 되고 의리 있는 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관우가 있는 동묘 같은데 관우 모시고 있긴 하지만 중국인이 나가 있는 어느 곳에나 얼굴 빨간 관우는 예,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관우가 가장 삼국지에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제갈량 아니에요. 이 그 삼국지 순례길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경험하게 될 역사적인 장소나 유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이번에 이제 삼국지 순례길 가는 데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이제 적벽. 네. 적벽에서 이제 삼국이 붙은 거죠 한마디로. 네. 위에 위나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청나라랑 오나라가 이제 그 대항을 하는 네. 그러한 형국인데 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조조가 물러나게 되고
삼국의 형세가 만들어지는 그 네.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그 중간에 나오는 사건들은 뭐 네. 뻥이 많은데 네. 예, 아무튼 이 적벽이라고 하는 곳이 삼국지의 네. 중대한 분기력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돌아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이 삼국지 순례길도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 계속 우리 그 일정이 잡혀 있고요. 내후년까지 계속 할 텐데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코스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국지 순례길은 평생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현장을 가보고 네. 또 중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중국 음식도 경험해보면서 네. 뭐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또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 순례길이 이제 호봉 교수님이 주로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한다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먹고 놀기에 가장 좋은 순례길이에요. 그 삼국지 순례길이 그 중국에 있는 곳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니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옛날에 그 삼국지 시절의 유적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한 1800년 전이기 때문에 네, 네. 거의 없어요. 없지만 이 삼국지가 만들어지고 네. 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네. 또 중국인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책도 읽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가서 겪는다면 중국 사람들, 중국 문화를 네. 이해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네. 그 중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역사는 한 지역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전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의 흐름을. 그래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야죠.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걸 테마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많고 네. 그런 과정에서 곤지암 순례길도 간다면 네. 삼국지 순례길도 가셔서 네. 우리 동양 삼국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살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삼국지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코스는. 근데 정말 기대할 만한 독특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일 겁니다. 네. 음식이요?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패키지 네. 여행 가서는 못 먹거든요. 네. 중국 전문가랑 가야 네. 중국은 여러 지역이 있어요. 뭐 4대 음식권이 있고 그래서 뭐 북경, 뭐 광동, 사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네. 그 어느 지역에 가든지 중국의 각 지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네. 아마 중국 여행하시면서 한 지역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중국 각지의 전문 음식점들 돌아다니면 중국의 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낮에는 삼국지가 기다리고 있고 네. 저녁에는 음식과 술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아니 또 하나 더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요? 그 책을 써야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책을 순례길은 항상 책이 남지요. 네. 네, 그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전혀 부담이 안 되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같이 뭔가 공동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네. 남기는 거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배우는 입장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졸업 안 시킬 거예요. 열심히 안 하시면. 네. 네, 지금까지 순례길 학교에서 만들어갈 길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대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 나라 문화와 또 역사를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를 통해 이웃 나라를 이해하고 또 함께 더불어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꿈꿔봅니다. 그 선봉에 서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조용주 대표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수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큰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겠습니다.